그 요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해서 갈게요. 그 공간의 재발견의 책인데 사무실 디자인의 정답은 여기서는 없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그렇고 경영의 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한 챕터로 공간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근데 옛날에 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리자가 뒤에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뒤가 이렇게 예. 뒤에서 다 한꺼번에 관리 가능한 이 방식으로 맨 처음에 조직이 만들어졌다가 그랬다가 액션 오피스 뭐 이런 것이 개념이 나왔대요. 그래서 파티션으로 미국 60년대 영화 보면은 사무실인데 전부 다 파티션 돼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하루 출근해서 들어가서 화장실 때만 나갔다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전부 다 획일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가 이제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좀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하다가 그러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모이면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 방식들로 이제 조금씩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요새 트렌드는 다 개방형이다. 예. 라고 하는 걸로 가는데 어느 것이 좋은가? 개방형 아무리 알아봤자, 개방형 해봤자 사람들이 더 피곤하게만 하더라. 예, 뭐 이렇게 가더라. 라고 하면서 어느 것이 좋은가? 개인 사무 공간을 주는 게 좋은가? 집중 공간을 주는 게 나은가? 창의 공간 주는 게 나은가? 완전히 열려 소통 공간을 주는 게 나은가? 그런데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택일의 문제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합해야 되는가의 문제로 봐야지, 어느 것이 더 좋은가로 가면 문제 정의 자체를 잘못 내린 거다. 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내 공간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사람이나. 내 공간이 다 필요한데 그 중에 A라는 사람은 이걸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이건 조그맣게 원할 수도 있고, 근데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원할 수도 있고 C라는 사람은 이렇게도 원할 수 있으니 이 중에 하나만 결정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원함이 큰 사람만 살아남게 되고 나머지는 비효율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공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선택을 조합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하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직원이 오늘 출근해서 나는 오늘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집중해가지고 쓸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선택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핵심은 자율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공간들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GLG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가 있고요. 사무실 디자인과 관련해서 최신 이론들을 잘 받아들인 것 중에 예시로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공간들을 한번 보세요. GLG라고 하는 회사인데, 첫 번째 파티션으로도 되어 있어서 혼자서 전화를 받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소리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내가 클라이언트 당사자랑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상사가 들으면 그 즉시 평가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조그맣게 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하거나,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라서 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런 공간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두 명이서 혼자서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있고, 이거 개인 사무 공간에 가깝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곳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 그리고 이렇게 마치 소파에서 집에서 침대나 소파에서 하는 것처럼 같은 그런 공간들도 제공해주고, 근데 요 뒤쪽에는 이제 아까 사무 공간들, 개인들 사무 공간들, 그리고 이렇게 몇 명씩 모이는 공간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요 책으로, 공간의 재발견 책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틀린 거 그리고 고쳐야 되는 거, 평가하는 것에 매우 민감해지는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기도 하고, 근데 창의성이 필요할 땐 녹색이라든지 창문이 필요해서 여기에는 지금 다 폐쇄형으로 만들었는데
다음번에는 녹색으로 개방된 유리 구조로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공간. 그런데 이런 공간에다가 카페 같은 형태로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공간,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타운업 미팅도 해볼 수 있는 공간.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내가 오늘 출근했을 때 나는 어떤 공간을 선택하고 싶어 라고 하는 곳으로 선택, 즉 자율권이 가능해야 공간 디자인이 좋지, 넷 중에 하나로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문제는 우리 복지기관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공간들을 용도에 따라서 만들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자율성인 거예요. 공간을 예쁘게 인테리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선택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집중근무제 정도는 저는 저희 복지기관들에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벽에 혼자 일하면 1시간이면 되는데 낮에 일하면 반나절이 걸리는 이유는 맥락 있는 작업이 한번 끊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집중하는데 오래 걸린다. 요 책으로 보면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20초가 맥락이 끊어져 버리면, 즉 전화와서 전화만 한번 받아도 사업 계획서 쓰는데 본궤도를 잡는데 20분 가까이 최대 다시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 근무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집중 근무하는, 즉 전화기가 없는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조그만 공간으로. 그래서 혼자 쓰는 별도 공간, 혼자를 위한 책상 컴퓨터 설치하되 전화기는 없어서 전화로부터 해방되도록, 그리고 맥락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신에 방해받지 않도록 아예 바깥에다가 전자키까지 설치해서 바깥에서 애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다 해도 못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되, 원하기만 하면 직원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그런데 업무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시 사용은 금지. 왜냐하면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 사용 자체가 안 되고요. 한 명만 사용하도록 하되 전체 카톡방과 외출 보드판에다가 공지해서 저는 11시부터 12시까지 집중 근무실을 쓰겠습니다 라고 현황판에다 쓰고 카톡에다 남겨놓고 나면 저 직원은 지금 외근 나갔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전화도 안 바꿔주고 못 바꿔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방 하나 정도는 저는 집중 근무실, 아까 그 그림에서 개인 공간실, 집중 공간, 이 정도는 복지기관에서 해볼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공간이 넉넉해야 선택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카페나 이렇게 소통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내에 만들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역사회로 나가서 무엇인가 업무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안전적으로 보장해주면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했던 건 자율활동제라고 해서 월 2회 총 8시간은 전 직원이 필수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장님하고 부장님이 사용을 안 하면 직원들이 이걸 써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2회 총 8시간은 1인당 어디 가서 어떻게 근무를 해도 다 인정해 준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한 거고, 결제 없이 부서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전체 카톡방 외출 보드판에 나 어디 갔다 온다고 공지하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 꼭 보고를 원하는데 활동 보고는 그냥 한 줄로, 카페에서 사업 계획서 썼어요, 뭐 아니면 전 카페에서 그냥 사업 궁리했어요 라고만 한 줄만 써도 통용되도록, 즉 복지관 건물 안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니 카페로 나가든 아니면은 도서관에 가든 선택하도록 해서 어딜 가도 좋고 무엇을 해도 좋다, 산책해도 좋고 빈둥대도 좋고 궁리해도 되고 낮잠 자도 되고, 요 책에서 보면 낮잠 자는 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렇게 자율권을 주는 시간 자체를 주는 거예요. 외부로 나가도 되도록. 그렇게 했더니 둘러보기도 하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궁리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우리 복지기관 안에 다 만들려고 하는 건 저는 거의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오히려 공간을 내가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어느 정도만 보장해 줘도 제도적으로 우리 공간 부족한 걸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저거 있어요. 그 아까 이어폰은 그러니까 요 이따가 서사역 사무국 들어가셔서 보시면 요 뒤에 커다란 잎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거 왜 샀냐 하면 이어폰 정도의 것으로는 안 보여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근무를 할 때는 의자 뒤에다가 커다란 나뭇잎을 하나 달아서 예, 모두 딱딱 보면 아, 제 집중 근무구나 라고 해서 돌리지 않게. 그래서 다른 책인데 조끼를 노란색으로 입거나 눈에 띄도록 그렇게 해서 아예 그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면 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집중 근무 자체가. 또 하나는 직원들 중에서요. 내 역량이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은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가든 안 나가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증명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량이 또 떨어지는 내가 봐도 성과는 잘 못 내고 기관에서도 그렇게 내가 뛰어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원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못 나가는 거가 있어서 또 하나는 그래서 직원분들은 저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능력 없는 직원이 얼마나 자율권을 갖고 활용하느냐가 가장 안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해도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라고 할 때 기관장님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큼 일을 잘하는 직원이 그런 걸 누린다? 그거는 능력이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런데 가장 부족한 직원이 누리는 자율성의 수준이 그 기관이 보장해주는 수준이라고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장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이 자율성을 높게 누린다? 그럼 그 수준까지는 우리 기관을 허용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안전함을 그 수준까지는 제공해 주는 것으로 다른 직원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능력 없는 직원한테 어떻게 해주느냐가 다른 나머지 직원들한테 주는 메시지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이 불안함이 있거든요. 요번에 일을 잘했는데 다음번에 내가 일을 못할지도 모르고 사업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런 걸 누리지만 나중에 일을 못했을 때는 나도 저렇게 취급받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저희 이 공간의 재발견 관련해서 다음 주에 하는데 아까 적어주셨던 관장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포함해서 다음 주에 공간의 재발견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